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지난 시간에 3DR 텔레메트리 무선 모듈을 하나는 FC 연결하고 다른 하나는 PC 연결해서 둘 간의 데이터 주고받는 걸 해봤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강의에서 사용할 GCS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FC랑 GCS 간에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이 GCS를 사용할 수 있는지 통신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설명만 드릴 거고 소스코드 작업은 없습니다. 먼저 GCS부터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웹브라우저를 하나 여시고요. 이 동영상 오른쪽 하단에 엠하이브 네이버 카페로 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날 텐데 밑으로 조금 내리시면 STM32 동영상 강좌라는 항목이 있고 그 안에 자작 드론 개발하기 자료실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눌러서 들어오시고요. 엠하이브 그라운드 스테이션 버전 0.9.6 이라는 글이 있죠. 역시 눌러서 들어오시면 첨부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내 PC 저장 이거 누르시면 되고 이걸 다운받으시면 압축 파일이 하나 받아질 텐데 그 압축을 푸시면 이제 이런 파일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 안에는 실행 파일이 하나 있고 이걸 눌러서 이제 실행시키시면 되는데 이 폴더 안에 이 세 개의 DLL 파일이 같이 존재해야지 실행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행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NET 프레임워크 4.0 이상 버전부터 돌아갈 거고 윈도우에서만 돌아가고 윈도우 7이랑 윈도우 10에서는 잘 동작하는 게 확인이 됐고 그 외의 버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강의용 GCS를 실행시키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타날 거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 강좌가 끝날 때까지 계속 사용할 GCS입니다. 이 GCS 버전은 0.9.6이 제가 공개한 첫 번째 버전입니다. 이건 비주얼 C샵으로 개발했는데 제가 윈도우 프로그래밍이랑 또 C샵을 잘 다룰 줄 몰라서 최적화도 좀 안 돼 있는 편이고 버그도 좀 있어요. 근데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GCS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GCS는 맵 기능이 가운데 있고요. 이 밑에는 세 가지 탭이 있는데 첫 번째가 컴포트랑 터미널 설정하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가 PID 게인을 설정하는 기능이 있고 마지막 탭에는 센서 그래프를 출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맵 왼쪽 이 부분을 보시면 시리얼 클로즈드라고 되어 있는 이 두 개의 텍스트 레이블이 통신 연결 상태를 표시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배터리랑 고도를 출력해 주는 부분이 있고 조종기의 스위치 상태랑 또 페일세이프 상태를 출력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알람을 켜고 끄는 기능이 체크박스로 되어 있죠. 이제 이 기능들이 각각 어떻게 동작하는지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PC에 이 3DR 모듈을 USB로 연결하시면 컴포트로 잡힐 겁니다. 지난 시간에 드라이버 설치를 해놨죠. 그리고 그 컴포트가 이 목록에 뜰 건데 만약에 목록이 안 뜬다면 리스캔 버튼 한번 누르시면 돼요. 눌렀더니 컴포트 6이 새로 잡혔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목록에 안 나타나신 분들은 드라이버 설치가 잘 안 된 걸 수도 있으니까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셔서 장치가 잘 인식이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장치 관리자는 이 버튼을 누르면 실행되게 해놨습니다. 장치 관리자에서 포트를 확장하시면 이렇게 잡혀 있으면 돼요. 만약에 이게 안 잡혀 있으신 분들은 이 목록에도 안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드라이버 설치를 다시 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컴포트랑 보레이트 알맞게 설정을 하시고 이 무선 모듈 보레이트는 지난 시간에 115,200으로 설정을 해놨죠. 다른 UART 파라미터는 데이터 길이 8비트, 페리티 없고 원스탑 비트가 기본 설정이고요. 바꿀 수 없습니다. 됐으면 이제 커넥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이 GCS 프로그램이랑 PC에 연결된 텔레메트리 모듈이 연결이 된 상태고 아직 드론이랑은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죠. 이제 드론에 전원을 넣을 건데 그럼 무선 모듈끼리 먼저 연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 드론에는 드론의 상태를 송신하는 코드가 들어있어요. 근데 아직 여러분들은 이 코드가 안 들어있어서 지금 드론에 전원을 넣어봤자 아무 동작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GCS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만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드론에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전원을 넣었더니 GCS에 뭔가 데이터들이 출력이 되고 있죠. 그럼 먼저 맵 기능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맵은 별 기능이 없어요. 만약에 GPS 웨이포인트 비행 같은 걸 한다면 이 맵 기능이 조금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제 수업에선 그건 다루지 않으니까 맵 기능이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현재 드론의 위치가 어딘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맵을 마우스 왼쪽 클릭하시면 이 해당 위치의 좌표가 표시되도록 해놨고요. 우클릭은 아무 기능도 없습니다. 그리고 좌클릭하고 드래그 하시면 맵 이동을 하실 수 있고 마우스 휠로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습니다. 또 드론의 좌표를 맵상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현재 좌표가 빨간색 화살표고요.
이전에 수신된 20개의 좌표가 파란색 점으로 표시됩니다. 이동하는 패턴을 좀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 빨간색 화살표는 센서의 헤딩 값에 따라서 같이 회전합니다. 보시면 지금 드론을 헤딩을 회전시키면 저 빨간색 화살표도 같이 회전하죠. 그리고 옆에 위도, 경도, 고도 정보가 같이 표시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 부분을 보시면 드론 중앙 고정이라는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걸 체크를 하시면 현재 수신된 드론의 위치를 맵 중앙으로 고정시킵니다. 지금 제 FC는 가상의 위도 경도 정보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GCS를 보내주고 있고요. 좌표 표시가 잘 되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맵 기능인데 그냥 현재 위치를 표시하는 용도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 맵을 로드할 때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밖에서 노트북 같은 걸로 작업을 하신다면 노트북에 뭐 테더링 같은 거 해서 인터넷 연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GCS 메뉴 탭을 보시면 이 안에 하위 탭이 3개가 있는데 선택하시려면 탭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전체 탭을 숨기시려면 GCS 메뉴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전체가 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클릭하시면 이제 확장이 되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탭인 컴포트랑 터미널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 컴포트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더 설명드릴 건 없고, 오른쪽 부분에 터미널 기능을 넣어놨는데 이건 좀 쓸데가 있을 것 같아서 넣어놨고요. 기본적으로 터미널에 출력하는 부분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키면 수신된 데이터가 이 텍스트 박스에 표시가 되는데, 근데 이 전체 프로그램이 조금 느려져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체크박스를 넣어놨습니다. 기본은 비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신된 데이터는 아스키랑 헥사 중에 선택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하면 이제 수신된 데이터가 여기 표시가 되고, 헥사를 선택하면 그때부터는 헥사로 데이터가 출력이 되죠. 그리고 송신도 아스키랑 헥사 중에 또 선택해서 송신할 수 있도록 해놨고, 잠깐 이건 끄겠습니다. 그리고 아스키는 여기에 데이터를 쓰면 써진 데이터가 그대로 아스키 형태로 보내지는데 이 샌드 버튼을 누르면 보내지고요. 그 옆에 맨 마지막에 줄바꿈 문자를 추가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걸 선택하고 샌드를 하면 이 뒤에 줄바꿈 문자가 포함돼서 이제 전송이 되는 거죠. 그리고 헥사를 선택하면 이 밑에 텍스트 박스가 활성화되는데 여기에는 0부터 9까지 숫자랑 그리고 헥사니까 A, B, C, D, E, F까지 쓸 수 있습니다. 16진수니까 그 외의 키들은 입력이 안 돼요. 앞에 접두어 0x는 붙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0xFF라는 값을 보내려면 여기 FF 이렇게 쓰시고 샌드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여러 바이트를 보내려면 보낼 바이트 사이에 띄어쓰기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0xFF랑 0x15 이런 걸 보낸다 그러면 FF 띄고 15 이렇게 보내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버그가 좀 있는데 이 중간에 띄어쓰기가 조금 많거나 혹은 앞에 띄어쓰기가 있거나 뒤에 띄어쓰기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샌드 버튼을 누를 때 에러 창이 뜰 수가 있어요. 그때는 보낼 데이터 앞뒤에 띄어쓰기를 다 없애고 하시면 될 거예요. 아스키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 띄어쓰기 같은 거 넣으면 그 띄어쓰기 포함해서 다 전송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신창을 활성화시켜 놓으면 전체 프로그램이 좀 느려지니까 필요할 때만 켜서 확인하도록 하시고 다 확인했으면 다시 비활성화하시기 바랍니다. 이 터미널이 조금 편할 거예요. 이거 없으면 터미널 프로그램 따로 실행시켜서 확인하고 뭐 그래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쓰다가 그게 좀 불편해서 그냥 이 GCS에 터미널 기능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PID 개인 설정하는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ID 개인 설정 탭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설정할 개인을 적고 샌드 버튼을 눌러서 이 개인들을 FC로 전송하는 부분이고요. 오른쪽 부분은 FC에서 수신받은 개인을 표시해주는 부분입니다. 먼저 왼쪽 부분을 보시면 개인 종류가 롤피치요가 따로 있고 롤피치는 더블 PID 제어 방식을 쓸 거고 내부, 외부 PID 개인이 따로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이 롤의 내부 PID 개인을 설정한 부분이고 이 밑부분이 롤의 외부 PID 개인입니다. 설정할 값들을 여기 적고 샌드 버튼을 누르면 이 값들이 FC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요는 싱글 PID 방식으로 할 건데 요의 조종기 스틱이 중간에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헤딩 각도 제어 또는 각속도 제어를 따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사용할 각각의 개인들입니다. 역시 개인을 여기다가 쓰고 샌드 버튼을 누르면 FC로 보내집니다. 이 개인을 입력하는 부분에는 숫자랑 소수점 그리고 부호만 입력 가능합니다. 영문자나 뭐 특수문자 이런 건 입력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위에 RP 커플링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보통 롤이랑 피치가 개인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해 놓으면 롤 개인을 바꾸면 이렇게 피치 개인도 같이 바뀌죠. 또는 피치 개인을 바꾸면 롤 개인이 같이 바뀌는 기능입니다. 이걸 체크 해제하면 각각을 따로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샌드 버튼을 누르면 이제 개인들이 전송이 될 텐데 전송한 개인들은 파일로 따로 저장이 되고요. 그 파일을 보시려면 오픈 폴더 버튼을 누르시면 그 폴더가 열립니다. 이 개인을 파일로 저장하는 거는 드론 개발할 때 개인을 바꿔가면서 비행 성능을 테스트를 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개인을 바꿀 때마다 어디다가 그 개인들을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그걸 좀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장이 될 때 개인을 바꾼 날짜랑 시간도 같이 저장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왼쪽 부분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적은 개인들은 별도의 파일로 따로 저장이 되고요. GCS를 껐다가 다시 실행하면 지금 이 숫자들이 그대로 다시 로드되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단 파일로 저장하는 모든 기능들은 GCS를 종료시켜야지 파일 저장도 완료됩니다. 이제 이 오른쪽 부분은 FC가 자신의 PID 개인을 GCS로 보내주면 그걸 여기에 출력해줍니다. 이 버튼들은 FC 현재 개인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기능이고요. 각각의 개인들을 이렇게 따로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위에 있는 Request All 개인 버튼을 누르면 모든 개인을 다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Copy 버튼은 그렇게 해서 수신된 개인이 여기 이제 표시가 되는데 이 개인들을 여기에 그대로 다시 복사하고 싶을 때 이제 개인을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적어도 되지만 그렇게 하려면 이거 다 적으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는 개인들이 여기에 그대로 다 다시 표시가 돼요. 자, 눌러보겠습니다. 눌렀더니 여기 개인들이 다 이렇게 표시가 됐죠. 이 기능 말고 다른 건 없어요. 뭐 개인을 전송한다거나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이제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제 드론에는 개인을 저장하고 보내주는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처음 드론에 전원을 넣으면 개인을 GCS로 보내주는 기능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수신부에 지금 뭔가 값들이 출력이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조금 보여드리면 우선 개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1, 2.2, 3.3 자, 이렇게 개인을 보낼 건데 이렇게 적은 후에 샌드 버튼을 누르면 지금 FC에서는 이 값들을 받으면 그걸 파싱해서 EEP롬에 저장하고요. 다시 그 값을 EEP롬에서 읽어와서 GCS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GCS에서는 받은 개인을 여기에 표시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보내진 값이 잘 받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개인정보는 제어할 때 정말 중요한 파라미터라서 반드시 꼭 이렇게 잘 저장이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눌렀더니 지금 좀 버그가 있는데 다시 눌렀더니 자, 보낸 값이 이렇게 잘 출력이 됐죠. 이 말은 FC가 개인 데이터를 문제없이 잘 받았고 또 그게 EEP롬에 저장도 잘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청하는 기능도 잘 동작하는지 보여드리면 우선 드론의 전원을 다 빼고 GCS도 종료하겠습니다. 종료했고 드론의 전원도 다 빼고요. 그 다음에 드론의 전원을 다시 넣고요. GCS를 다시 켜고 우선 컴포트 연결하고요. 그리고 PID 개인 설정 탭에 왔더니 자, 이전에 마지막으로 여기 적었던 개인들이 잘 로드가 됐죠. 그리고 아직 드론에서는 자기 개인을 GCS로 보내주진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FC한테 저장된 개인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씩 다 눌러도 되고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리퀘스트 했더니 지금 FC가 가지고 있는 롤의 내부 PID 개인이 여기 잘 표시가 됐죠. 또 롤의 외부 PID 개인이 잘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리퀘스트 올 개인을 누르면 이제 모든 개인을 한꺼번에 다 요청하는 기능이에요. 했더니 지금 FC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들을 다 GCS로 보내줬죠. 드론의 전원을 뺐다가 넣었는데도 이전의 값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개인 설정 탭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센서 그래프 출력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그래프가 그려진 부분이고 오른쪽 이 부분이 어떤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릴 건지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에 따른 그래프가 여기 그려지는 거죠. 출력할 수 있는 센서 데이터는 BNO080의 롤 피치 요 각도가 있고, 그리고 LPS22HH의 기압 고도가 있습니다. 먼저 롤을 선택하고 드론을 좌우로 기울이면 이렇게 센서 값이 잘 변하고 있죠. 그래프도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치를 선택하고 이번엔 앞뒤로 기울이면 이렇게 잘 변하고 있죠. 지금 출력되는 이 값의 부호는 중요하지 않아요. 부호는 나중에 PID 제어하기 전에 일치시켜 주긴 할 건데 지금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롤 피치를 또 같이 출력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파란색, 빨간색 그래프가 같이 출력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기울였더니 롤 피치가 같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는 헤딩 회전 각도인데 역시 헤딩을 회전시키면 이렇게 잘 변하고 있죠. 지금 출력되고 있는 롤 피치 요의 단위는 도 단위고요. 그리고 분해능은 0.01도로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lt를 선택하고 이번엔 이제 고도를 좀 출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고도는 지금 음수 값이 출력되고 있네요. 기압 고도라서 음수가 출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여 봤더니 조금 값이 변하고 있긴 하네요. 줌을 조금 더 당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위아래로 움직였더니 값이 이렇게 조금씩 변하고 있긴 한데, 근데 지금 끽해야 제가 뭐 30cm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거라서 값이 크게 변하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출력되고 있는 이 고도의 단위는 미터 단위고요. 분해능은 0.1m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롤이랑 셋 포인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셋 포인트는 나중에 PID 제어할 때 목표 각도가 될 겁니다. 그 목표 각도는 조종기의 키 값이 목표 각도로 변환돼서 사용한다 그랬죠. 이 조종기의 키 값이 예전에 확인했을 때 최소가 1000, 최대가 2000이었는데 이걸 롤 피치는 플러스 마이너스 60도 이런 식으로 변환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그 코드가 지금 이 FC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롤이랑 셋 포인트를 출력해서 보면 이제 조종기 전원을 켜고 롤은 오른쪽 스틱의 좌우죠. 이거를 이렇게 왼쪽으로 보냈더니 다시 맨 왼쪽으로 보냈더니 60도가 나왔고, 그리고 맨 오른쪽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출력되고 있습니다. 60도가 아니고 지금 50도가 출력되게 해놨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변환해서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이게 PID 제어의 목표 각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센서 값도 또 같이 출력이 되니까 이제 예를 들어 PID 제어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조종기를 맨 왼쪽으로 이렇게 뒀을 때 목표 각도가 플러스 50도가 된 거죠. 그러면 드론도 그거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50도로 기울어지게 될 거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출력해 보려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그래프로 출력하면 PID 제어의 상태를 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출력을 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 제어는 두 가지 싱글 PID 제어가 상황에 따라서 각각 따로따로 돌아갈 거라 출력되는 값도 상황에 따라서 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요의 조종기 값이 중립일 때 요는 이제 각도 제어가 될 텐데 그때는 BNO080의 회전 각도를 출력을 하고, 그리고 조종기 값이 중립이 아닐 때는 각속도 제어가 되니까 그때는 ICM2060이 센서의 각속도 값을 출력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아직 확실치는 않고 우선은 회전 각도를 출력하는 게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출력을 해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도는 PID 제어를 할 게 아니라서 셋 포인트로 출력되는 값이 없습니다. 보시면 Alt랑 셋 포인트를 출력하게 해놨는데 지금 이 Alt의 셋 포인트는 그냥 0만 출력이 되고 있죠. 실제 고도는 이 파란색 그래프고요. 이 셋 포인트는 셋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0으로 초기화해서 출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려지는 이 데이터들은 FC에서 이 데이터들을 프로토콜에 맞게 정해진 순서와 형태대로 보내주는데 GCS에서는 그 데이터들을 또 역으로 정해진 순서와 형태에 맞게 파싱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FC에서 그 프로토콜대로 보내주지 않고 다른 데이터를 보내면 그게 그대로 여기에 출력이 될 겁니다. 됐으면 이제 이 스타트 로그 버튼은 수신된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한 기능이고요.
오픈 폴더를 누르면 그 저장된 폴더가 열립니다. 한번 저장을 좀 해보겠습니다. 스타트를 눌렀더니 이제 버튼의 이름이 스탑 로그 버튼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이 파일로 저장되고 있는 상태고, 롤 피치를 조금씩 한번 기울여 보면서 이렇게 값을 조금 바꿔봤고, 이제 저장이 다 끝났으면 스탑 로그 버튼, 이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저장이 끝난 거고, 오픈 폴더를 누르시면 그 저장된 데이터가 이렇게 각각 파일로 따로따로 저장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저장되는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 저장된 데이터를 열어봤더니 이런 값들이 이렇게 텍스트로 저장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파일 저장하는 기능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래프 크게 보기 버튼을 누르면 그래프가 좀 크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제 이렇게 크게 보는 게 조금 보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도 우선 넣어놨고요. 다시 작게 보기 버튼을 누르면 작아지고, 그리고 오토 스케일은 이 출력되는 값들의 최대 최소 값에 따라서 이 스케일이 자동으로 바뀌는 기능입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의 스케일이 자동으로 변하죠. 그리고 지금 드론을 가만히 놔뒀는데 이제 스케일이 이 부분으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스케일이 계속 변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오토 스케일을 끄시고 이 그래프에 마우스 올리시고 휠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그래프를 줌인 줌아웃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을 한 채로 드래그를 하시면 상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좌우로는 이동이 안 돼요. 상하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그래프 기능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상태 표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GCS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 위에 있는 두 개의 큰 글씨는 위의 글씨가 컴포트 연결 상태를 나타내고요. 그 아래 글씨는 FC에서 데이터가 잘 받아지고 있는지 FC와의 무선 연결 상태를 나타냅니다. 만약에 무슨 이유에서든지 FC에서 데이터가 3초 이상 안 들어오면 이 글씨가 바뀌고 알람이 울리게 되어 있어요. 그 알람이 울리게 할 건지는 체크박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통신 두절 알람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배터리 전압을 표시해 놨는데, 전압이 10V 이하로 떨어지면 역시 알람이 울리고, 그 알람이 울리게 할 건지는 체크박스로 선택할 수 있고, 기본은 또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도 정보도 표시해 놨는데, 이건 맵상의 이 마커로도 표시가 되고 있고, 또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죠. 이 알트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종기의 스위치 A랑 스위치 C의 상태를 표시해 놨고, 또 그 밑에는 FSI6 조종기랑 IA6B 수신기의 연결이 끊어졌는지 failsafe의 상태를 출력해 준 부분이 있고요. 이 failsafe가 활성화되면 여기 경고 메시지가 좀 크게 뜨고, 그리고 알람이 울리는데, 이 failsafe는 되게 위험한 거라서 기본 켜져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드론 중앙 고정은 아까 설명드렸죠. 그러면 동작하는 거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야 되니까 알람을 먼저 다 켜고요. 그리고 지금은 드론이랑 송신기 다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상태에서 이 드론의 전원을 빼면 FC 데이터를 못 받으니까 그때 이 메시지가 바뀌고 또 알람이 울릴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원을 뺐더니 GCS에서 이 메시지가 이렇게 바뀌고 또 알람이 울리죠. 그리고 이 알람을 끄려면 통신 두절 경고음 이 체크박스를 체크하시면 돼요. 다시 드론에 전원을 넣으면, 자, 이제 데이터가 다시 잘 들어온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알람이 꺼졌죠. 그리고 이제 failsafe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전원이 켜져 있고, 송신기의 전원을 끄면 조종기랑 수신기의 연결이 끊기면서 failsafe 상태가 되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원을 껐더니, 자, 글씨가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failsafe 알람이 지금 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되게 위험한 거라서 이렇게 좀 글씨도 큰 글씨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종기 전원을 켜면 failsafe가 해제가 됐고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확인을 해봤고, 그리고 스위치 A랑 스위치 C의 상태를 이제 또 확인을 해볼 건데, 지금 둘 다 맨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 올라가 있으면 0이고 이 스위치 A는 내리면 1로 바뀝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내렸더니 1이 됐죠. 다시 올리면 0. 자, 이렇게 해서 바뀌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위치 C는 3단 스위치인데 위로 올렸을 때 0, 중단으로 내리면 1, 밑으로 내리면 2입니다. 그래서 0이고 중단으로 뒀더니 1로 바뀌었고 맨 밑으로 내렸더니 2로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확인을 해 봤고요. 그리고 배터리 전압은 지금 이 배터리 전압을 제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어서 하려면 파워 서플라이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복잡해져서 그거는 보여드리진 않고, 이제 실제 이걸 사용하시면 배터리 전압이 10V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GCS 설명이고요. 이게 GCS의 모습이고, 그리고 GCS 안에 있는 기능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놨는데 좀 전에 시연하면서 다 설명드린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보실 분들은 일시정지 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시 폴더를 보시면 중요한 두 개의 파일이 더 있는데 readme.txt 파일, eula.txt 파일, 이 두 개가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번 열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GCS에도 이 오른쪽 위에 라이센스라는 버튼이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GCS에 무슨 기능이 들어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기능들을 봤더니 FC에서 받은 데이터를 그래픽적으로 혹은 텍스트로 출력해주는 기능이 대부분이죠. 즉 GCS랑 FC랑 데이터를 주고받는 프로토콜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이터들이 GCS에 잘 출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둘 간에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FC는 GCS한테 이런 데이터들을 보내고 반대로 GCS는 FC한테 이런 데이터들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프로토콜을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 중에 PDF 파일이 하나 있을 텐데 이걸 열어서 보시면 어떤 데이터들을 어떤 순서와 형태로 주고받는지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딱 보시면 한눈에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번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설명이 좀 길어져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나씩 천천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GCS를 사용하기 전에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먼저 이 GCS는 제 자작 드론 개발하기 동영상 강의에서 사용하려고 만든 거고요. 보시면 버전이 0.9.6이죠. 버전이 1보다 작다는 거는 정식 버전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즉 버그도 좀 있고 최적화도 안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강의에서 사용하기엔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GCS가 그라운드 컨트롤 스테이션의 약자인데 사실 드론을 컨트롤하는 기능이 제 GCS에는 없어서 그냥 그라운드 스테이션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GCS는 드론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거고 데이터를 저장해서 그걸 가지고 분석 알고리즘 같은 걸 돌리기엔 적합하진 않습니다.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연구를 하려면 데이터 저장 주기가 충분히 빨라야 돼요. 근데 보셨듯이 제 GCS는 최대 50Hz까지 저장이 되니까 포스트 프로세싱 같은 걸 하기엔 좀 느린 주기입니다. 그냥 비행하면서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정도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구현은 해놨고요. 이 프로그램은 비주얼 C# .NET 프레임워크 4.0 환경에서 개발됐습니다. 아마 윈도우 7 이상의 OS에서는 웬만하면 다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사용된 라이브러리는 Gmap, Zgraph, BSE 윈도우 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압축 풀면 DLL 파일이 몇 개가 같이 들어있었는데 그 파일이 없으면 실행이 안 될 거예요. 이 각각의 라이브러리들은 구글링 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또 이 API를 사용한 오픈소스도 많이 공개가 돼 있으니까 저처럼 직접 GCS를 구현하실 분들은 이 API를 사용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그리고 제 GCS는 윈도우에서만 돌아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듬이랑 eula.txt 파일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의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이 그 안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GCS는 비영리 목적으로는 어디에서 사용하셔도 상관없고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영리적으로 쓰기에는 기능이 너무 없죠. 그리고 중요한 이 GCS를 사용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을 잘못 입력하고 그걸 FC에 전달하면 비행하다가 사고 같은 게 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GCS를 사용하다가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거는 다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이 내용은 GCS의 그 라이센스 버튼을 누르면 창이 하나 뜨면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안에도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물론 저는 당연히 설명드릴 때 최대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식 버전이 아니다 보니까 자잘한 버그들이 좀 숨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개발하면서 발견된 몇 가지 버그들은 최대한 해결을 하고 또 최적화도 시켜놨는데 그래도 버그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동작하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버그들은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단, 큰 버그가 발견돼서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그 버그를 수정해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GCS는 딱 이 강의 용도로만 사용할 거라서 이외의 기능을 더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맵 로드할 때 아까 인터넷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밖에서 뭐 테더링 같은 거 하면 당연히 데이터 요금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맵 기능이 G맵의 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구글 맵을 쓰고 있는데 이게 최신화는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건물 이름이나 도로 모양 이런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센서 데이터를 저장하면 각각의 항목들은 탭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데이터가 받아지면 다음 줄에 저장됩니다. 이거는 데이터 저장하고 그 파일을 열어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이제 제가 개발하면서 발견한 몇 가지 버그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먼저 USB를 연결하고 컴포트를 커넥트한 후에 강제로 USB를 제거를 하면 그 후엔 디스커넥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디스커넥트가 안 되면 USB가 빠져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USB를 꽂고 디스커넥트를 하시던가 아니면 그냥 GCS를 껐다가 켜시면 됩니다. 터미널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전체 프로그램이 좀 느려진 현상이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터미널로 헥사 값을 송신할 때 그 보낼 데이터 앞뒤에 빈칸이 있으면 에러가 날 수도 있는데 이건 거의 해결을 해 놨는데 그래도 가끔 에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앞뒤에 빈칸들 다 없애고 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수신이 너무 빨리 되면 그래프가 느려집니다. 근데 제가 50Hz로는 테스트를 해봤는데 50Hz까지는 문제없이 잘 동작하니까 FC에서도 최대 50Hz로 데이터를 보내주면 돼요. 다음 시간, 이제 그 다다음 시간부터 실제 코드 작성을 할 건데 그때 50Hz 주기로 데이터를 보낼 겁니다. 그리고 PID 개인 수신할 때 가끔 이상한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데 원인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만약에 이상한 데이터가 수신이 돼서 그게 표시가 되면 반드시 다시 개인을 요청해서 FC에 개인이 정상적으로 들어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제가 개발하면서 발견한 버그들이고 이 외에도 더 있을 수도 있는데 큰 버그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보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다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설명이 또 많이 길어졌는데 이번 시간은 이렇게 GCS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통신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그 다음 시간부터 실제 코드로 구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